놀랍고 멋진 사람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에 대한 놀랍고도 재미있는 사실 몇 가지. 스티브 잡스는 갓난아기였을 때 입양되었어요. 잡스가 가장 좋아한 과목은 전자공학이 아니라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인 캘리그래피였어요. 잡스는 6개월마다 자동차를 바꾸었는데 번번이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애플 컴퓨터는 잡스가 사과 농장을 방문한 뒤에 생각해낸 이름이에요. 잡스는 맨발로 사무실을 걸어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잡스는 유명한 일본인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검정 터틀넥 셔츠를 100벌이나 만들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셔츠와 리바이스 청바지를 즐겨 입었지요. 잡스가 가장 좋아한 음식은 생선, 당근, 그리고 사과였어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잡스는 애플에서 해마다 $1씩만 받고 일했어요. 돈은 충분히 갖고 있었기에 애플의 미래에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개인으로서는 전 세계 누구보다 월트 디즈니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잡스를 기념하는 날도 있어요. 10월 16일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선포한 스티브 잡스의 날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1955년 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잡스의 친부모님은 너무 어려서 아기를 돌볼 수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살고 있던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가 잡스를 입양했지요. 어린 시절 잡스는 차고에서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반면 잡스는 학교에 다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주 영리한 잡스에게 학교는 좀 지루했거든요. 게다가 주변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요. 잡스가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챈 부모님은 교육 환경이 훨씬 좋은 옆 동네로 이사했어요. 그 후 잡스의 삶은 한결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겨우 12살이었을 때 잡스는 슐렛 패커드라는 큰 컴퓨터 회사의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전자장치를 만드는 과제에 꼭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12살짜리 소년으로서는 엄청난 배짱이었지요. 마침내 잡스는 그 부품뿐 아니라 여름 방학 동안 돈을 벌 일자리도 구할 수 있었어요. 잡스는 슐렛 패커드에서 일하는 동안 나이가 5살 많은 스티브 워즈니악과 친구가 되었어요. 잡스는 워즈니악을 워즈라는 애칭으로 불렀지요. 워즈도 잡스처럼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은 컴퓨터 천재였어요. 당시에는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훗날 이 두 명의 스티브는 컴퓨터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고등학생 시절 스티브 잡스는 미술, 음악, 문학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잡스는 머리를 길렀고 신발은 되도록 신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잡스에 대해 같은 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천재 같기도 하고 히피 같기도 하고. 하지만 잡스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잡스는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 여전히
아웃사이드로 비쳤지요. 고등학교 졸업 후 스티브 잡스는 오리건주 리드 칼리지에서 수업을 몇 개 들었어요. 이 학교는 잡스의 가정 형편에 비춰볼 때 학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잡스는 학교를 중퇴했지요. 이후 잡스는 일반적인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계속했어요. 1973년에 스티브 잡스는 비디오 게임 제작사인 아타리에 취직했어요. 좋은 직장이었지만 잡스의 관심은 일과 전자공학에 머물지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삶의 의미와 영적인 것에도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을 쉬기도 하고 인도로 가 7개월을 머물며 명상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어요. 인도에서 돌아온 뒤에도 잡스는 뭘 하고 싶은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스님이 되려고도 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타리로 돌아가 워전이학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워전은 잡스가 전에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컴퓨터를 발명한 참이었어요. 잡스는 깊은 감명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이걸 팔아야 해. 1976년 두 사람은 로스웰트에 있는 잡스의 집 차고에 회사를 세웠어요. 그 회사가 바로 애플 컴퓨터예요. 컴퓨터의 내부 설계는 워전이학이 맡았어요. 디자인 감각이 탁월한 잡스는 애플 컴퓨터의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냈지요.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사람들에게 그 미래를 설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애플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업 초창기부터 애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대중을 위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었지요. 애플은 기업이나 컴퓨터 천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더 큰 화면, 향상된 그래픽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요. 잡스는 애플이 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며 재미있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부하 직원들에게는 꽤 까다로운 상사였어요. 애플의 기술자들이 예술가처럼 생각하고 걸작을 만들어내기를 바랐으니까요. 애플은 오래지 않아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이었지요. 애플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스티브 잡스는 유명해졌어요. 스티브 잡스는 23살 때 이미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24살 때에는 1000만 달러, 25살 때는 1억 달러의 재산을 모았지요. 잡스는 미국의 부자 목록에 가장 젊은 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게다가 혼자 힘으로 전 재산을 벌었지요. 잡스의 부모님은 가난했으니까요. 1984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팀과 함께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모두 맥이라 불리는 이 컴퓨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어느새 다른 회사들이 맥을 베껴서 훨씬 싼 값에 팔기 시작했어요. 잡스는 무척 실망했지요. 이 무렵 이미 대기업이 된 애플에는 사업에 대해 잡스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의 중력들은 스티브 잡스에게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어요. 결국 잡스는 자기 집 차고에서 시작한 애플을 떠나기로 했어요. 사실 이때 워즈니악도 회사를 떠나게 됐지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끝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어요.
천만에 절대 아니지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데다가 실패로 좌절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잡스는 곧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더욱더 발전한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넥스트 컴퓨터에서 월드와이드 앱이 발명되었지요. 이번에도 잡스는 컴퓨터 본체를 검은색 정육면체로 만든 것을 비롯해 컴퓨터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어요. 스티브 잡스처럼 발명가이자 사업가라면 똑같은 것을 또 만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른 것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게 창의성이겠지요. 1986년 스티브 잡스는 또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어요. 영화 스타워즈 감독이자 제작자인 조지 루커스가 창업한 회사였지요. 잡스는 컴퓨터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그 회사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샀고 픽사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잡스는 픽사의 수석 애니메이터 존 레시티와 함께 애니메이션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잡스의 오랜 설득 끝에 디즈니사는 픽사에서 만드는 첫 애니메이션 3편에 투자했어요. 최초로 완전히 컴퓨터로 제작된 영화들이었지요. 또다시 스티브 잡스는 규율을 깨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룬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뭐든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에요. 사실 픽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는 1995년이 되어서야 나왔어요. 그래도 기다릴 만한 가치는 충분했어요. 토이스토리는 그의 최고 인기 영화가 되었으니까요. 픽사는 그 후에도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카 같은 인기 영화 수십 편을 만들었어요. 1997년에는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애플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했어요. 언제나 그랬던 스티브 잡스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요. 결국 애플은 넥스트를 사들이고 잡스를 다시 회사 대표로 세웠어요. 잡스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루하게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플을 다시 이끌게 된 잡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르게 생각하라. 스티브 잡스는 음악을 무척 좋아했어요. 애플 덕분에 컴퓨터 사용 방식이 바뀌었듯 잡스는 이번에는 사람들이 음악 듣는 방식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플은 아이튠즈와 아이팟을 발명했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2007년 스티브 잡스는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변화라 할 수 있는 아이폰을 출시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잡스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혁신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잡스는 자기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세상을 떠났어요. 잡스의 마지막 말은 너무나도 간단했지요. 오, 우, 아, 오, 우, 아, 오, 우, 아. 잡스는 살아가면서 늘 경의와 놀라움을 추구했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최고의 부자로 묘지에 묻히는 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멋진 일을 해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게 중요한 것이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남긴 긍정적인 효과. 우리를 이어주었어요. 스티브 잡스의 발명품과 디자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었지요. 잡스 덕분에 이 모든 것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훌륭한 디자인을 주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처럼 기술적인 제품이라도 멋진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제품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겼고 어떤 느낌을 주는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크나큰 영감을 풀어넣어 주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모두에게 중요한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바꾸어 준다고 믿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했지요. 자신감을 심어 주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삶에서 성공하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고 꼭 남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잡스는 길들지 않은 사람, 즉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했어요.